2024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지난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 양당 대표단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함승수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당 대표단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셨네요. 먼저 이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기존에 이제 기독교 학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장들, 또 교사들, 또 교목들의 모임들이 있었는데 정작 학교를 이끌어가는 법인 연합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법인 이사장들, 또 법인 대표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사학 미션은 2021년도에 설립돼서 현재 99개 학교 법인, 34개 대학, 그럼 164개의 초중고 고등학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학 미션의 정기총회가 지난 13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교육개혁 주제로 정기총회를 개최했고요. 예. 이 모임에 한국교회 대표단, 또 기독교 학교 대표단, 또 양당 국회 대표단들이 와서 그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고 예. 또 기독교 학교의 현안을 어떻게 풀지 함께 이야기 나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총선 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게 매우 의미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2024년도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네. 기독교 학교에 주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총선이 있다는 것이고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50년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평준화 정책은 사실 한국 교육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교육이 균등하게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았지만 반면에 교육의 다양성, 창의성, 특히 기독교 학교 입장에서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되는 굉장히 뼈아픈 정책이었습니다. 이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올해에 그러면 성경의 정신대로 우리는 희년을 선포하고 새로운 교육을 이끌어 가자 이렇게 저희들이 선언했고요. 그럼 과연 어떤 과제가 있고 어떤 법제화가 필요한지 이제 양당 또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 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좀 의견을 많이 나눴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교육 현장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사무총장님은 현재 숭실대학교 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피부로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기독사학의 상황 어떻습니까?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열심히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성경 수업이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채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 학교의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뭐 합창 대회, 뭐 성가 대회, 또 부활절 행사, 성탄절 행사 같은 기독교 관련된 행사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단들이 기독교 학교의 기독교 교육을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소송을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의 교육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기독교 학교에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1년도 8월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기독교 학교의 교사들을 이제 학교가 아니라 사실 기독교 학교의 교사는요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기독교사들이 임용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한을 이제 시도교육청에게 시도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했고 이제는 이제 기독교 학교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의 75% 정도가 비신앙인 신앙이 없는 분들이 교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법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죠. 현재 기독 사학이 당면한 어려움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아무래도 교육 현장의 일도 결국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기독교 학교 운동이 2021년도 사학 미션이 설립된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구조는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공세하면
한국 교회랑 기독교 학교가 반대를 하는 수세적 입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예. 뭐 차별금지법도 비슷하죠. 국회가 법을 만들면 한국 교회가 반대하는. 근데 이런 구조로는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겠다.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사학 미션은 연구진들과 또 한국 교회의 힘을 합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법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면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좋은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예.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총회에서 평준화 2.0 시대라든지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라든지 또 교사의 임용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동위탁제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국회에 제안을 했고요.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또 법제화를 위해서 그 의견을 또 마음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동안 그러면 사학 미션 네트워크가 진행해온 사역들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 기독교 학교가 당면한 위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예.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내적인 요인이 있고요. 예. 하나는 대외적인 요인입니다. 먼저 대외적인 요인은 법과 정책의 도전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74년도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의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기독교 학교의 잘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법과 정책의 영역에서는 동일하게 법과 정책의 차원에서 대응하자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들, 특히 사립학교법이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고 교사 임용을 교육감들이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 법적으로 따지고 있고요. 또 새로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법과 정책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사실 대내적인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시 예. 말해서 그럼 기독교 학교가 온전하게 기독교육을 잘하고 있느냐, 이러려면 기독교 학교가 먼저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는 비리도 없고 비위도 없고 또 잘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기독교 학교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대내적으로는 먼저 기독사학 자정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법과 정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 강령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앞에서 기독교 학교는 이 윤리 강령을 준수하겠다.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기독교 학교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이제 선언들을 했고요. 대내적으로 또는 기독교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이번에 이제 저희는 교육 미션 센터를 설립해서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를 해나가자. 예.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과목들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라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런 사역들을 더욱더 의미 있게 하려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협력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와의 협력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진리의 메시지가 신화처럼, 아이들에게는 신화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세속화된 학교의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국교회가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육의 충돌의 시대를 살고 있고 한국교회가 공교육의 영역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뭐 교과목 개발이라든지 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어떤 온전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 좀 사무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로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육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하려면 연구 기관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과서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선생님들을 연수해야 될 것이고 또 다양한 법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면 그 전문적인 이제 센터들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이번에 이제 한국교회랑 기독 대학들과 함께 교육 미션 센터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교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재원과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온전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그래서 공교육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관 또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또 지원 또 기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지금까지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함승수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